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매일 식사 후에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에 관한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 또 은퇴 후에 여유 시간이 좀 많아지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무심코 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식사 후에 그냥 하는 습관 하나가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심지어는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좀 믿으시겠어요? 폐렴이요? 식후 습관이랑요? 네, 실제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는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듣기만 해도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아니,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 오늘은 그중에서도 식사 후에 절대 피해야 할 습관 5가지. 이걸 아주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또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좀 살펴볼까요? 식사하고 나면 포만감에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바로 그냥 눕고 싶은 유혹. 이거 정말 뿌리치기 어렵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가장 흔한 유혹이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좀 간과하기 쉬운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우리 몸은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위장으로 많은 혈액하고 에너지를 막 집중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위는 음식물하고 또 소화액인 위산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바로 누워버리면 그 중력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돼요. 그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속 쓰리고 좀 불편한 증상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속쓰림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제 60대 이상이 되시면 식도하고 위 사이에서 역류를 딱 막아주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힘이 자연스럽게 좀 약해지기 때문에 역류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역류한 위산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식도를 넘어서 기도로 숨쉬는 길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흡인성 폐렴이요? 네. 이게 외부 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고령자분들께는 이 질환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망률도 꽤 높고요. 와, 잠깐 눕는 것뿐인데 폐렴이라는 그런 심각한 질환까지 갈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잠깐 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보니까 위산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넘어간 그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한 2주 넘게 항생제 치료받으시고 겨우 회복하셨는데 조금만 진단이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죠. 그분도 아니 수십 년을 밥 먹고 그냥 잠깐 누웠을 뿐인데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런 위험성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식사 후 2시간 안에 눕는 습관이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2.5배나요? 네, 이런 역류가 만성화되면 단순 식도염을 넘어서 위궤양이나 식도 협착,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식도암의 위험까지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욱 취약하니까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식사 후에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눕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또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요. 식사 후에 최소 30분 동안은 허리를 쫙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겁니다. 30분이요? 네, 30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그냥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위산 역류하고 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이 30분 동안 뭐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고 창밖 보면서 잠시 여유를 갖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나 뭐 허브차 같은 걸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가 위장 운동을 좀 부드럽게 돕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아, 앉아있는 자세만 유지해도 예방이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이렇게 좀 습관을 바꿔서 건강이 좋아진 분의 이야기도 있을까요? 네, 경상남도에 사시는 김정혜 할머니 69살이신데요. 그분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수년간 식후에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병원에 가도 그냥 뭐 가벼운 위염 외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그랬대요. 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 30분 동안은 꼭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속쓰림하고 답답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뭐 약 없이 그냥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속이 편안해졌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냥 좀 편하자고 했던 행동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식사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혹시 소파나 침대에 바로 몸을 맡기진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피해야 할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려고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이나 샤워, 이거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좀 맞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하는 뜨거운 물 목욕은요, 심혈관계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 활동을 도우려고 위장관 주변으로 쫙 집중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피부의 혈관을 확 확장시키고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소화시키느라 위장에 몰려있던 혈액이 갑자기 피부 쪽으로 방향을 확 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핵심은 뭐냐면 뇌하고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의 양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뇌졸중 또는 심장의 부담이 확 가중돼서 심장 쇼크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좀 떨어져 있거나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급격한 혈류 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목욕하다가 어지러웠던 경험 저도 가끔 있는데 그게 식후 혈류 변화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도 실제 위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셨던 72살 이기현 할아버지 사례인데요. 이분은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물 받아 넣고 욕조 목욕하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셨대요. 네, 습관이셨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식후 목욕을 하시다가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가족이 일찍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후유증이 남게 되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고령의 나이도 그렇고 식후에 혈류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 목욕으로 혈압 변화가 급격히 온 게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목욕이 때로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일본 국립순환기 병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걸 좀 뒷받침하는데요. 식사 직후 1시간 안에 41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몸을 담그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2.8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8배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리고 식후 목욕 중에 의식을 잃었던 환자들을 분석해보니까 절반 이상에게서 심장 기능의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특히 고령자일수록 회복이 더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식후 목욕은 언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뜨거운 물은 완전히 피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 1시간, 뭐 가능하다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갖고 안정을 취한 뒤에 목욕하는 게 안전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꽤 기네요. 네.
그리고 목욕 방식에 있어서는 몸 전체를 뜨거운 물에 푹 담그는 온탕 목욕이나 반신욕보다는 체온하고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37도에서 39도 정도 되는 물로 10분 내외로 가볍게 샤워하는 걸 더 권장합니다. 그리고 욕실 환경도 중요한데요. 목욕 전후로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온도 차이를 좀 줄이고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물온도는 40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는 거랑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혹시 이렇게 목욕 습관을 바꿔서 좀 좋아진 분도 계실까요? 그럼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살 김순자 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피로를 푼다고 뜨거운 물에 발 담그는 족욕을 즐겨 하셨는데 어느 중간부터 식후에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잦아졌다고 해요.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후 바로 하던 족욕을 식사 후 1시간 30분 뒤로 시간을 옮기고 물온도도 약간 낮췄더니 놀랍게도 어지러움증하고 두근거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으슬어슬 춥거나 피곤할 때 뜨끈한 물 샤워나 목욕, 이거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데 역시 타이밍이 관건이군요. 여러분의 저녁 목욕 습관은 괜찮으신가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식후 혈당 상승을 막으려고 일부러 걷거나 가볍게 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오히려 권장되는 행동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후 한 30분 정도 지나서 가볍게 걷는 거. 이건 혈당 조절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격렬한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이요? 네. 식사 직후에 막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아니면 근력 운동처럼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하고 소화기관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그러니까 숨이 차고 좀 힘든 운동을 말하는 거군요. 식후에 이런 운동을 하면 왜 부담이 되는 건가요? 자,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돼서 열심히 소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딱 시작하면 운동하는 근육하고 심장도 동시에 많은 양의 혈액과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한정된 혈액을 두고 소화기관이랑 운동기관이 서로 막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 갑작스런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피로를 넘어섭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게 확 오르거나 아니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이 기존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죠. 운동하다가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66살 정수철 할아버지는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10년 넘게 매일 점심 식사 후 한 30분 정도 지나면 바로 집 뒷산에 오르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와, 꾸준히 하셨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등산을 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다른 등산객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급성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응급시술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의 약 30% 정도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으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식후 최소 1시간의 휴식 없이 바로 등산을 시작한 것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식후 운동은 가볍게 걷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후 운동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을까요? 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식사 후 30분 안에 중등도 이상의 격렬한 운동을 시작할 경우 안정시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배, 이것도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식후에는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차서 팽창해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 복부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등을 유발하기 쉽고요. 아주 드물지만
장이 꼬이는 장염전 같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좀 효과적일까요? 혈당 조절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역시 타이밍하고 강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가지면서 몸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되 처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볍게요? 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옆 사람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고 오르막길이나 계단 오르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소화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군요. 혹시 운동 방식을 바꿔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도 계신가요? 네, 경북 안동에 사시는 63살 김정우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려고 식사 직후에 바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아파트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셨대요.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런데 운동 후에 오히려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게 측정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하고 상담 후에 식후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운동 습관을 바꿨더니 놀랍게도 혈압 상승이나 두통 같은 불편한 증상이 크게 완화됐고요. 식후 혈당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1시간 후 그리고 가볍게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후 운동 습관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빠르거나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이게 거의 식사의 마무리 코스처럼 여겨지잖아요. 입가심으로 마시기도 하고 식군 중 쫓으려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이 위장 건강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직후에 마시는 커피가 문제가 돼요. 직후요? 네, 커피는 그 자체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빈속에 마시는 것보다 음식이 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마실 때 위산 분비 자극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은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만성 위염이나 심하면 위궤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기능도 좀 약해질 텐데 그럼 중장년층에게는 더 부담이 되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위 점막 보호 기능이 좀 약해지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후 커피가 중장년기 이후에는 위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 말고 커피가 주는 또 다른 좀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탄닌하고 카페인 성분이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철분이요. 네. 식사를 통해서 섭취한 음식 속의 철분이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철결핍성 빈혈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빈혈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평소 식사량이 적어서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기 쉬운 분들은 이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와, 위산 과다 문제는 들어봤는데 철분 흡수까지 방해한다니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빈혈은 어지럼증뿐 아니라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식사 후 30분 안에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음식으로부터의 철분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나요? 엄청나네요. 네. 철분 부족은 단순히 빈혈 증상 외에도 면역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커피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인가요? 커피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잖아요. 항산화 성분도 있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물론 커피 자체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산화 효과나 각성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 즉 위가 음식물로 차 있고 소화가 한창 진행 중인 때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또 타이밍이군요. 네, 가급적 식사를 마친 후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선택할 때도 위나 철분 흡수에 부담이 좀 덜한 디카페인 커피를 고려해보거나 아니면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따뜻한 차 종류, 예를 들어 구수한 보리차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타이밍이 문제군요. 1시간이라는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식후 커피 습관 때문에 좀 불편을 겪다가 개선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부산에 사시는 62살 이명숙 씨는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때문에 만성적인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결국 만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의 권유로 식후 커피를 끊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꾼 후 불과 한두 달 만에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58살 김영호 씨는 매 식사 후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와서 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후 커피 마시는 습관을 중단했더니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야, 저도 모르게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커피 머신으로 손이 갈 때가 정말 많은데 반성하게 되네요. 이 습관도 꼭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후 음료 습관은 어떤가요? 커피는 식후 1시간 뒤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소파에 몸을 푹 기대거나 아예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지는데요. 설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 편안함 속에 건강을 해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소파 쿠션에 등을 깊숙이 파묻고 비스듬히 기대하는 자세는요, 복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배가 눌리는 거죠. 배가 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역류랑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 위가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윗속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더 쉽게 역류하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으로 말씀드렸던 식후 바로 눕기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죠. 자세가 조금 다를 뿐이지 위 내용물이 역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아, 이런 자세가 습관처럼 반복되면 속쓰림, 가슴의 답답함, 목의 이물감, 만성적인 마른 기침 등을 유발하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하거나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와,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자세가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이것도 참 의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64살 박상철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소파에 거의 반쯤 누운 자세로 몇 시간씩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쵸. 그게 낙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속이 계속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의사로부터 식후 자세 교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등받이가 있는 식탁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2달 정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식후 30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그룹은 바른 자세를 유지했던 그룹에 비해 위식도 역류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하니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3배요. 자세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혹시 소화 문제 외에 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구부정한 자세가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소화뿐 아니라 호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등을 둥글게 말면 가슴 부위, 즉 흉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폐가 충분히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고 짧아지게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머리가 멍해지고
심하면 두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만성적인 산소 공급 부족 상태는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가 호흡과 산소 공급 그리고 심혈관계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식후에는 어떤 자세로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앞서 첫 번째 습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허리를 펴고 네.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하고 등은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며 시선은 정면을 향하거나 약간 아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 TV를 볼 때도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화면이나 책의 높이를 눈높이에 가깝게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좀 지루하다면 차라리 잠시 서서 벽에 등을 기대거나 제자리에서 가벼운 상체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부를 압박하지 않고 상체를 펴주는 것입니다.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군요. 혹시 자세를 바꿔서 건강이 좋아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구에 사시는 69살 김정혜 할머니, 아까 그분과는 동명인이십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식사만 하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특히 저녁 식사 후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TV를 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따님의 권유로 식후 30분 동안은 일부러 식탁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 의식적인 노력이네요. 네, 처음 며칠은 좀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식후 더부룩함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식사 후 바르게 앉아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분 좋은 휴식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자세가 소화 불량과 피로의 원인이었을 줄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주로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잠깐의 불편함이 장기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허리를 펴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식사 후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하지만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첫째, 식후 바로 눕기. 둘째, 식후 뜨거운 물, 목욕이나 샤워. 셋째, 식후 격렬한 운동. 넷째, 식후 바로 커피 마시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기. 모두 기억하시죠? 네, 이 5가지 습관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 몸이 소화라는 아주 중요한 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골든타임, 이걸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매일, 매주, 매년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위장, 폐 건강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행운이나 불운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습관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저 좋은 정보 들었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또 더 활기찬 삶을 누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습관 외에도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에이, 나만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문제 없겠지 하고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또 다른 건강 위험 습관은 없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식후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건강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바로 의사들도 가급적 피한다는 식품들, 혹시 당신은 매일 먹고 있지 않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의 예상치 못한 이면이라든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